2025년 3월 19일 마감 및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개 종목은 중간중간에 체크를 좀 할 예정이고요. 실적과 함께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종목 중에서 이전과 좀 다르게 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3대 지수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애플, 알파벳까지 뉴스가 나왔는데요. 빠르게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경우는 GTC 2025가 있죠. 그러면서 CEO가 기자연설을 했고요. 올해 말 출시 예정인 블랙웰 울트라 칩 시리즈와 함께 2026년 출시 예정인 차세대 그래픽 베랄루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 나왔다 보니 3%대 약세를 하는 모습, 약세가 이어졌고요. 애플의 경우는 에버코어 ISI가 IT 업계의 필수 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 목표 주가를 260달러에서 2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구글의 경우는 사이버 보안 기업 위즈를 320억 달러의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구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6개의 종목 다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전기차 관련주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하락을 했습니다. RBC 캐피탈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투자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세가 좀 보여주었고, 루시드는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축소해서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3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8%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샤오펑의 경우는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습니다만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1분기 매출은 예상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악재가 이어지게 되면서 7%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제너럴 모터스는 엔비디아와 차세대 차량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죠. 또한 공장 자동화 등을 위해서 전략적 협력에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주 보게 되면 팔란티어, 제프리스에서 너무 빨리 올랐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60 제시를 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주 쪽으로 보게 되면 인텔 이슈가 있습니다.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신임 CEO 임명 이슈가 이렇게 오랫동안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줄이야 아무도 몰랐겠죠.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9%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암호화폐 쪽으로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글로벌, 번스타인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이견으로 목표 주가는 310달러로 커버리지를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노르웨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이슈가 좀 나왔었고요. 중국 쪽에서는 텐센트 뮤직이 15% 급등을 하는 반면에 K홀딩스 같은 경우는 7%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유틸리티 및 신재생에너지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힘센허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어제 9%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어제 양자모가 하락을 했죠. 그 전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드론 UAM 우주항공, 버진 갤럭틱 홀딩스를 제외하고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드캣 홀딩스와 함께
인투이티브 머신스, 그 다음에 로켓랩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유리기판 관련주는 IPG, 포토닉스 이 종목 하나 4%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강보합 및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봇주가 어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아이로봇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나왔던 얘기가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세가 이어졌고요. 어제 서브로보틱스라는 신보틱 약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뭐 상승하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 흐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뭐 금 및 철강 이쪽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어제 그래도 금 관련주가 상승을 했죠. 금이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하락하는 상위 종목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어제 세랩타 테라피틱스가 27% 약세가 이어졌는데 듀센 근이 영양증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 한 명이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AI 관련주들도 약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뉴스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랄프로렌이 골드만삭스에서 동종업계 내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 목표가를 280달러에서 286달러로 높이는 모습이었는데 뭐 의류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매력적인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랄프로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랄프로렌 실적 체크해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70억 달러. 그러면서 70억 달러를 2025년에 처음으로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도 역시 2022년 이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PS 역시 동일한 상황이고 2분기 실적부터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것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랄프로렌 주가 보게 되면 주가가 뭐 많이 조정을 받은 거죠. 조정을 받아 주었고 1분기 실적까지 그냥 예상을 해보게 되면 190달러까지는 좀 10% 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0달러까지 1분기 실적까지 뭐 나와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 관심 가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일찍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207달러 부근까지는 어쨌든 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계속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종목들은 실적이 안 되거나 차트가 제가 원하는 차트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쭉쭉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저가항공사 얼리전트 트래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EPS가 1.5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낮죠. 레저 수요 둔화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예고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 하락하는 종목을 왜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가가 그만큼 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저는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 2025년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매출액 사상 최대죠. 그리고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죠. 역시 동일하게 EPS 동일한 상황이고요. 1분기부터 실적이 뭐 33달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니죠. 100만이니까 3,300달러 예상을 하고 있는데 EPS가 1.77이었죠. 근데 1.77이 아니라 1.5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악재는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차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4년에 적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으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2022년에 저점이 이 가격이었죠. 뭐 보시다시피 한 65달러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적은 이때보다 훨씬 좋아지고 2023년보다 실적 훨씬 좋아져요. 2024년에 실적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뭐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1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36달러 부근까지는 조정받으면 적어도 아무리 못 가더라도 65달러까지는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까지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좋아진다라고 하면 저는 130달러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골드만삭스에서 주가가 역사적 밸류 대비 5% 이상 저평가되고 낮은 변동성과 꾸준한 성장이 이상적인 조합을 보이고 있는 투자 의견 매수 등급의 종목 리스트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볼만한 종목은 콜게이트 팜 올리브입니다. 콜게이트 팜 올리브. 이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뭐 타이밍 나올 때마다 계속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사상 최대, 순이익 사상 최대, EPS 사상 최대. 다만 1분기 실적이 안 좋고 2분기 실적이 좋은 거죠. 2분기 실적이 좋아집니다. 차트 확인해 보시게 되면 주가 1분기까지 조정받는다 가정을 하면 일단은 85달러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장 좋게 되면 85달러에서 뭐 110달러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조정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는 85.5달러 부근까지는 약세 이어져야 된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위에서 얘기를 드렸어야 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냥 넘어갔네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M, 제너럴 모터스죠. 엔비디아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가 이어졌고요. 매출액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순이익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순이익 늘어나고 EPS 사상 최대. 여기가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그렇죠? 그리고 1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상 최대의 순이익 기준이에요. EPS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주가가 뭐 밀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물론 악재는 있습니다. 악재는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4월 2일부터 관세에 대한 악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적만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적어도 44달러 부근까지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50달러 돌파 시 55달러까지 그냥 매매를 하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M 설명 끝났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필립스 66, 오는 10월까지 로스앤젤레스 전유시설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지난해 말 발표한 2025년 4분기 폐쇄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립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스는요, 필립스 66이죠, 정확하게는. 필립스 66을 실적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전체 실적이 그렇게 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죠. 턴어라운드.
2024년 매출액은 좀 줄어드는데 순이익이 너무 낮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EPS 역시 동일한 사항이 되는데 1분기,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이 폐쇄 계획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주가는 132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냥 보수적으로 150달러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체크를 하면 필립스 66도 뭐 수익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프 4월 21일부터 무코팅 재활용 판지 제품 가격을 단기 톤당 50에서 70달러 인상한다라고 밝혔고요. 4월 28일부터 튜브코어 보호 포장지 제품 가격도 7.5%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가격 조정은 무코팅 재활용 판지의 제조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고요. 해당 원재재는 튜브, 코어, 그리고 보호 포장재의 주요 재료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면 당연히 실적이 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라이프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실적은 떨어지네요. 그렇죠? 실적은 떨어지는데 반해서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상반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차트 확인해 보게 되면 주가가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박스권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54달러 부근에서 그냥 박스권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수적으로 하나 정도 더 손절가를 좀 목표가를 잡아보게 되면 최고는 2024년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73달러까지는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 54달러 부근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66달러까지 약 한 50%는 아니네요. 한 30% 정도 수익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카고 테라피틱스가 있고요. JP 모건 체이스가 있고 제너럴 밀스, 길리어드 사이언스, 헬스 에코티, 카고 테라피틱스, 뭐 스톤코 이렇게 이슈가 좀 있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 종목 안에서는 딱히 볼만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없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중에 미국 장 중이죠. 9시 30분부터 한 12시까지는 보통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라이브 열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오셔서 라이브 지켜보시면 미리미리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 언급해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